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죽겠네요. 만화학의 재구성을 출간하신 한상준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맨날 사이드비 광고만 하다가 자체 광고. 자체 광고만 혼자 맨날 때리고 있다가 사내 방송입니다, 여러분. 삐약삐약 북스에서 이제 지역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지역의 사생활 99입니다. 네. 똑바로 주셔야지. 지역의 사생활 99라고들 있습니다. 이게 책이 나왔는데 총 9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원래 텀블벅을 했었던 거죠. 네. 펀딩을 했었고 이제 작년에 펀딩해서 이제 후원자분들한테 책이 다 갔고 올해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스입스, 알라딘 이런 데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이드 B에도 지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역의 사생활 99가 어떤 편들이 들어와 있냐면 부산, 대구, 공주, 담양, 충주, 고성, 단양, 광주, 군산 이렇게 총 9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들을 지금 총 10권씩 사이드 B.kr 오시면은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 입고를 해놨고요. 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뒤에 작가님들의 인터뷰 절반 이상은 제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할 때가 편해요. 막 만화로 글 쓰는 거 이제 못 하겠고 그거는 이제 이재민 평론가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님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만화로 로직하게 글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밀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99권 나올 이게 지역의 사생활 99라는 게 99권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99권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삐약삐약북스에 잘 빌붙어 있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입에서 책이 판매가 잘 돼야 된다. 작년에 후원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저는 후원하고 광고 받아서 처음에 PDF 파일로도 받고 그다음에 책 실물로도 받고 뒤에 인터뷰도 하시는 얘기 들어가면서 받고 그랬는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만들어진 책이 오는 그것까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불친 작가님 같은 경우에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작품도 그리시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드라마 같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웹툰이스타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야, 이렇게 약을 파나. 마침 인터뷰를 했죠. 마침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언제 올라오나요? 이번 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원래 생각하셨던 기획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들어본 적 책을 없는데. 내기 한 달 전에. 그래서 5월에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고요. 네. 그런 얘기들 같이 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삐약삐약 복수에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보통. 웹툰이스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홍보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문화대학원 여기 활동도 하시면서 저자 소개, 이뭐 만화학의 재구성 이런 것도 그렇고 저자 소개 이런 거 예스입사나 알라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지역의 문화 관련 인력 양성이라는 실천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멋지게 써놨는데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 말하면 지역에서 문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 이제 삐약삐약 프로세스 이렇게 책을 내고 이런 활동들을 보시면서도 교수님이 어떤 들었던 생각이나 이 책들 보셨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사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부산이세요? 저도 부산입니다. 또 또 태어나자마자 롯데 팬 여기 한 명 더 계시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18살까지 살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파리에서 유학하고 갔다 와서 또 서울 근처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있으면서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지역이라는 것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항상 이게 중앙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중심. 대학은 당연히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 유학은 당연히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거 정말 내가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상지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에서 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지역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부산에 있건 어디에 있건 저는 항상 그냥 서울이었던 거예요. 내 멘탈이나 나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중거 집단. 네, 난 심지어 내가 부산에 살면서도 난 한 번도 내가 지역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서울 지향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원주는 인구가 33만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살게 되면서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커졌어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국가도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정치를 해온 거지만 우리가 모든 개인들이 정말 중앙집권적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하게 들었었어요. 개인들의 멘탈리티가 다 중앙으로 멘탈 자체가 서울 중심이고 중앙 중심이고 그런 거죠. 뭔가 그래서 인프라 차이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인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야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원주에는 볼 게 뭐가 있어요? 원주에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허라 치악산을 가지고 저렇게 큰 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 문화도 가지고 있고 식문화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원래 강원도가 강릉 원주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너무나 비하적인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인프라도 없고 볼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한데 저 수원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수원 사람들이 똑같은 말 하거든요. 수원 좀 수도권이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수원에 그래요? 수원역 아니면 놀 데 없어. 다 이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수원역이 그나마 서울에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라는 그럼 말이죠. 저도 수원에 살아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해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아니 그러면 지역 대학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사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수에 사는 애한테 우리 여수하면 밖에서 여수 밤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여수에서 뭐 해? 우린 순천 가서 놀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프라이드나 사실 이게 애정을 가져야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애정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애정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곳이. 그리고는 서울만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 자체가 되게 잘못돼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방금 그 생각이 든 게 샴페인이 그거잖아요. 지역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술 이름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난 걸로만 샴페인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그것도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가 그 밖으로 나간 건데 그런 것처럼 뭔가 뭐랄까 그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수원하면 떠오르는 건 수원 갈비밖에 없거든요. 수원하서 왕갈비. 네. 근데 그게 갈비가 생긴 것도 막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그것도 되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네 하는 생각 드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제가 애들이랑 같이 뭐 인천에 답사 가고 뭐 같이 놀러 가보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발 딛고 사는 공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내 몸이 서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액션을 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프라이드 있는 삶을 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단지 뭐 지역 예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청년들의 튼튼함이나 이런 데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좀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에서 계시면서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작게는 예를 들어서 연계 전공 만들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뭐 답사 다니고 뭐 지역 축제를 같이 기획해보고 거기 가서 뭐 자원 조사해보고 뭐 옥년동에 있는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같이 뭐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뭐 연수구에서 하는 축제 기획단에도 들어가서 같이 축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죠. 그렇군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계속 해보도록 네.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양인가? 저기 단양편 이제 하신 불키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였나 불친 작가님이랑 얘기를 부부니까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이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몇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만 이상 돼야 응급실이 이제 수요가 유지될 만큼의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숫자가 안 되니까 응급실이 없고 그리고 밤에 나가면 깜깜하고 여는 데도 아무 데도 없고 뭐 그런 병원 그런 인제분들이 이제 애를 낳고 했으니까 그 애가 임신돼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이 없을 때 그 공포감 이런 거라든지 병원이 24시간 안 열려 있을 때 공포감 이런 것들도 저한테 사사역에서 이제 피력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근데 저도 마찬가지 부산 서울만 살았고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뭔가 해볼 만한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지역의 사생활 99권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작품도 있긴 하지만 작가가 스스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뭔가 스토리를 발굴해낸다 라는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장르나 형식이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화가인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많은 창작 활동가들 중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되게 픽션 뭐이야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런 데 관심을 가진 작가분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올해도 나온답니다. 올해도 3권인가 2권 정도 작업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해는 이제 이게 매년 지원 사업에 어떻게 당선되고 어떻게 지원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아니 수도권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수원이나 뭐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도권의 섬이다. 네, 여기도 지역이다. 왜 자꾸 저기 빼느냐. 인천도 예를 들어서 뭐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 이런 쪽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 네. 이분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다 끝나고 이제 뭐 거리 떨어지면 하지 않을까.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 떨어지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이제 99권 나올 때까지 사이드비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셔야 저도 열심히 이걸로 인터뷰해서 돈을 벌고 그래야 이제 좋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래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사생활 사이드비.kr 오셔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울산 시립미술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12월인가에 개관을 하는데 거기 큐레이터분이랑 제가 같이 뭐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발도 넓으셔. 근데 그분이 지역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예술계랑 이쪽에 그 어떤 그 흐름인 건지 아니면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지역을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메가 하여튼 메가시티 아니면 집중 아니면 메가 이벤트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컸다고 한다면 뭐 이런 어떤 감염병 사태가 과연 이번 한 번이 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의 근거리 단위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시립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건 보편이 아니라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시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또는 뭐 역사 또는 뭐 어떤 지향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없으면 사실 시립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 지금 목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군산에 집을 사는 겁니다. 군산에 집을 사서 군산이 싸더라고요. 군산에 집을 사서 서울에서 책 보고 모든 책과 모든 물자들을 제 아이템들을 군산 그 집으로 다 보내놓는 거야.
그리고 60까지는 서울에서 계속 돈 벌면서 살고 근데 60되면 군산으로 딱 내려가서 연금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활동하면서 사는 거지. 45세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계획 유효하냐? 아 근데 요새 맨날 부동산 알아보고 있어. 군산 부동산 1억이 안 되네. 이 주택이 이러면서 막 재밌긴 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교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책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 이번에 한상준 교수님이 만화학의 재구성이란 책이 나왔어요. 이게 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 좀 썰을 풀자면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친구가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뻘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단편.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거든요. 잘못되면 내가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난 거 그때 이거 난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면 막 얘기를 하면은 이재민 평론가는 1초마다 댓글을 달아요. 아니 되게 이상한 게 약간 가장 친한 친구 이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나 봐요. 알고리즘에서 그래요? 알림이 계속 와요. 올리면. 나는 클럽하우스도 저번에 클럽하우스 저는 그냥 방 만들어 놓고 그냥 작업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알림이 뜬대. 그래서 그 뒤로부터 클럽하우스 지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울 것까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글을 올리면 이제 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황선진 교수님께서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잠깐 뭘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논문 써놓은 게 있다. 이때까지 논문 쓴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공부가 되는 거니까 좋다. 난 뭐든지 이렇게 섭취하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보고 나서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면서 이걸 나한테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원래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지켜는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근데 내가 하도 뻘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 새끼야 이거나 좀 봐라. 좀 보고 얘기를 해라. 계속 막 쩝쩝거리니까 큰 거 먹여가지고 이렇게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닥쳐라 이 새끼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비속어 써도 돼요? 상관없죠. 그래서 좀 닥쳐 이런 느낌으로 주신 건가? 이러면서 아니 그때 생 기억 못 하시는데 그때 무슨 연구소를 몇 개 올려놨어요. 샀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조를 같이 해주시라 이렇게 보낸 거죠. 설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는 그것도 고맙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제 생각을 밝히는 거에 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제가 뭐 결정권자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근데 그때 글을 읽으면서도 참 잘 쓴다. 그러니까는 내용의 뭐 질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또 개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문장을 참 잘 쓰신다. 그러니까 되게 읽기 편하게 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논문이니까 딱딱하잖아. 글씨체가. 근데 문체 자체가 딱딱한데도 되게 잘 읽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만화학의 재구성을 보면서 이분은 확실히 글을 잘 쓴다. 교수님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보면서 딴 분들이 들으면 욕하실 걸요. 욕하라 하세요. 내가 못하는데. 그래서 보면서 너무 술술술 읽히는 거야. 그래서 저 원래 이런 글 잘 못 읽 약간 난독이 있어서 글 읽는 거 좀 힘들어하는데 1장을 10분인가 15분만에 다 읽었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든지 카테고리화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걸 굉장히 분노를 절제하시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몇 개 쓰시면서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술술 읽혀서 되게 놀란 기억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재민 평론가랑 얼마 전에 또 따로 만나서 뭐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교수님 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그때? 그때 문장을 너무 잘 쓰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셰프들이 요리할 때 칼 막 딱딱딱 하면서 정확하게 양파 썰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쾌감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쾌감이 느껴졌어요. 보면서 그 딱 필요한 내용을 고수들이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동작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딱딱딱 그 써는 그 소리처럼 딱 그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한 어휘로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보면 읽으면서 되게 쾌감이 들었습니다. 딱 그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 칸트나 뭐 헤겔 이런 놈들 보면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뭐래? 걔들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게 쓰는 거거든. 그 이제 신성모독에 가까워지잖아. 비트겐슈타인이고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지도 몰라. 근데 딱 보면서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쓰고 있구나. 정확히 아니까 이렇게 쉽게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건 많이 답답하셨구나.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어디서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특히 처음에 말씀하신 네. 일장에서 네. 깝깝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오늘 잠깐 오늘님은 어떠셨어요? 읽으시면서. 저도 문장 진짜 명료하고 깔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말씀하신 것도 첫 장부터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거였나요? 이 깝깝함을? 다 느끼고 있죠. 그럼 저도 많이 깝깝해요. 얼마 전까지 제가 막 엄청 천착했던 건 그래픽 노블이 뭔가 막 그거 엄청 페이스북 많이 썼잖아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말하는 작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 그래픽 노블이 뭔지. 근데 말이 멋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기가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 중력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그래픽 노블인데 지가 그래픽 노블이 뭔지를 몰라. 하여튼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한 얘기를 듣고 나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만화 쪽에는 너무 용어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많고 잘못 쓰이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그랬었는데 그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만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저는 읽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모호하게 약간 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구나. 만화학이라는 이름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본 적 없는 것들이 그게 단어로 정리되는 거.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 없다고 하길래 영광입니다. 근데 저희의 생각은 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네. 직접 쓰신 분의 입장에서 이 책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 어떤 책인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아마 첫 번째 목적은 그러니까 만화를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할 말 많은데. 예. 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도 그때 박사 과정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지하에. 거기 들어가면 각 대학에서 뭐 그게 어느 대학이든 와서 연구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안면을 익히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로 논문 쓰세요? 뭐 이런 이야기 서로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전 만화로 씁니다. 이러면 100% 리액션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만화로 논문을 써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빨리 쓰시겠네요. 네. 아이씨. 새끼들이 급발진. 이 새끼 만화 공부하면 얼마나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만화에서 뭘 한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그 강조하고 싶은 만화라는 형식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시를 쓴다, 시로 논문을 쓴다라든가 소설로 쓴다라고 하면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건데 그쵸. 만화로 쓴다라고 하니까 빨리 쓴다라니 도대체 이거는 딱 대놓고 그냥 너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하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만화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항상 이런 말을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만화의 성격, 그러니까 제가 만화학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것, 그 책을 써야지라고 이제 그 귀국 이후에서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못 쓰고 있었던 거를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만화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어쨌건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유일한 형식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일단 저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만화가 얼마나 특이한 형식인지 하나밖에 없는 형식인지 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게 제일 큰 거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웹툰, 그래픽 노블, 뭐 무슨 소설이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용칭이나 특히 뭐 카툰, 뭐 캐리커처 뭐 이런 것들이랑 혼용해서 쓰이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야
학술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학술지나 이렇게 논문들이 이 용어들을 막 혼재해서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논쟁이 불가능하고 논쟁이 불가능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박사과정도 있고 석박사과정도 있고 뭐 학회지도 있고 학술지도 있고 이런데 이런 이게 되게 혼재돼 있어서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연구자들이 이 판에 들어올 때도 연구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리고 꼭 만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문학이나 영화나 다른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만화에 대해서 뭔가 좀 글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게 됐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이 책이. 네. 그러니까 저랑 성현수 작가가 이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덜 할까? 다른 데서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자를 직접 모셨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재민 평론가님이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안 하셔서 저요? 네 오늘님부터 한번 책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거 아까 뭐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좀 더. 헐. 시사하다. 사전 질문지 하나도 안 보내주고.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2달 동안 책 보지도 않았는데. 드릴까요? 네. 근데 뭔가 어떤 전공을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전공이 뭔지 그걸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 국문과였는데 1학년 때 제일 먼저 든 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약간 만화란 무엇인가를 딱 시작하는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만화를 보는데 만화가 뭔지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고 즐기는 것 자연스러운 정도로 거니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화라는 게 다른 예술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다들 모호하게만 생각하고 그게 뭔지를 밝혀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명료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약간 좀 이게 길이 남을 책이 되지 않을까? 좀 기본서가 좀 만화가 뭔지 좀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전 정말 어떤 저의 목표에 다가가는 거죠. 이 책 나오기 직전에 오늘님이 저한테 만화를 잘한다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답을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막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구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충 이제 그럼 됐다 이제 내가 설명할 필요 없겠다. 한상근 쌤이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있으니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만화 연구라고 해도 뭔가 작품에 대한 뭐 평론이나 그런 것들이 주류지 이렇게 만화학을 파고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저 사실 만화학계 사람들이 뭐에 관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별로 없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만화가 되게 어려운 형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즐기고 보기에는 또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만화 형식이라 생각을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긴 한데 뭐 아주 많지는 않죠.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 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가 좀 쉽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즐기는 나의 독자로서의 나에서 약간 한 발짝 벗어나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에서는 만화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서사도 읽어야 되고 그럼 뭐 제가 책에서도 쓴 거지만 이왕이면 뭐 독서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학문에서의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끄집어 와서 하나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좀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책이 되게 논리적으로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분들 읽으시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공부하고 이제 영화 연출론 이런 거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게 만화예요. 그래서 서사를 다루는 이제 내레이션을 다루는 비주얼 대부분 아트를 이제 대부분 다루면서 왔는데 직접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내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이야. 그러니까 노동력의 집약체는. 근데 설계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만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도 근데 항상 그 아까 컴플렉스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는 딴 거 하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배제되는 느낌과 딴 거 한다가 여기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웹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는 그래서 만화 지금은 우리가 만화학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집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무시 안 하겠지. 내가 알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만화에 대해서 저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추면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겠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만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은 많은데 아까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뭔가 만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은 잘 없더라고요. 그냥 본 게 우리 맨날 하는 그 만화의 이해 스콧 맥클라우드 똑같은 거 그런 거만 보고 근데 그 사람은 견해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를 잘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조각가 이런 거 보면 재미없는데 뭘 이러면서 그냥 그 만화를 잘 이해하는 것과 재밌는 만화는 다른 거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저는 그래서 아까 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가 만화 관련된 이론서 책들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일부러 사서 본 거예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근데 그런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단어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정해져야 아까 논쟁이 되고 게임이 되고 그래야지 뭔가 발전되는 디벨롭이 되는데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쓰는 단어가 워딩이 다르니까. 하지만 성인도 작가님은 그 약속을 자주 어기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술가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학자라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한다고 그런 쪽으로 글을 안 쓰는 건데 그런 데 있어도 굉장히 많은 해결 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산전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읽히는 거구나, 이렇게 워딩이 쓰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찝찝했지? 그 우리 만화에 대해서 처음에 표 차트 놓고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캐리커처럼 거 들어있는. 그거랑 뭐 영화 우리가 만화. 평소에 안 쓰는 평소에 안 쓰는 단어인데 뭐 닭한 만화 한 칸 만화 이런 만화 말이라든지 그리고 저 항상 그 카툰 코믹스 그러면 코믹스가 아닌 만화인데 이제 서점에 팔리는 건 그래픽 노블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뒤쪽에 이제 앞쪽에는 이제 정의의 느낌이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약간 역사 쪽을 기대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중반부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만화 연출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연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앞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서 원래 제가 뭐 만화 수업하러 갈 때 항상 예전에는 이 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게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책을 들고 가지 않을까. 좀 많이 뽑아 쓰겠습니다. 네,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뭔가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뭔지에 대해서 아예 새롭게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교수님만의 기준으로. 근데 학계에서 그럼 만화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아예 합의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각자 견해가 달라요? 예. 근데 견해는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쨌건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죠. 연구자들이니까. 대신에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왜 나는 라스코 동굴 벽화가 만화로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어디에 가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명을 봤는데 초등학교 만화 졸업장이었나? 만화 앨범이었어요. 졸업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만화로 졸업 앨범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체로 뒤져보면 캐리커처를 그려놓고 이걸 만화 앨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어릴 때 많이 겪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어떤 애가 막 그림 그리고 있잖아. 그러면 걔가 그린 거는 정확한 명칭으로 일러스트야. 근데 우리는 쟤 만화 그리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 단위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 때도 이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리커처 지원 사업인지 만화 사업인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현장에서는 막 헷갈리니까 용어를 같이 쓰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멋있긴 하겠네요. 한 1,000명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칸마다 한 명씩 이렇게 칸마다 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칸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실험이 가능하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캐리커처로 해버리면 너무 재미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그려준 네, 거면 그렇죠.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거 되게 그 언제였지? 부천만화대상 심사 때였나? 그때 그림책들이 몇 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화냐 아니냐? 만화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왜 만화가 아닌지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칸도 크게 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전체가 프레임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서 만화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상정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만화 아니잖아요? 라고 되게 역시.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 맞아. 내가 생각해 맞았어. 라는 생각. 만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맨날 이렇게 내질러서 맨날 혼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재인 평론가가 저한테 질문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사전 질문지에 있던 거. 안 봤나? 네. 한국에서 만화 형식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게 이게 만화 연구가 가능해졌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만화 자체가 되게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산업 자체가 거의 죽기도 했었고 그리고 00년대를 지나면서는 웹툰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환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어떤 작업의 양, 그러니까 네. 작품의 양에서는 그런데 네. 연구를 못할 이유는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 풀 자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기원으로 치자라면 일단 옛날 초기 아마 미술대학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옛날 초기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구성의 교과 과정 자체가 다 실기 수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포션이 되게 낮고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논의 자체가 레벨이 이렇게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너무나 오래 지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만화로 논문 쓴다 그랬더니 빨리 쓰시겠네요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그렇죠. 같은 네.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화가 왜 연재가 기본 베이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이 될까?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신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문제인데 100년 넘게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연재하지 않고 출간한 작가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작품들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작가에게 엄청난 그 파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연재는 외부적 강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편집자가 있다는 이야기, 에디팅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 품질 관리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양이 축적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혼자서 1년 동안 100페이지를 해라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죽을 것 같아요 요새. 일단 그런 원인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만화의 초반에는 연재라는 방식이 뭐 그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신문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강제성이 필요해서 산업적 단위에서 어떤 QC가 필요하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그렇기도 하고요. 작가 스스로도 창작자에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건 요새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만화를 읽는 기본이 이제 한 사이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 능력 자체가 독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작품을 내가 돈 주고 보면은 거기서 다 제공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사이다 패스라고 부르는
기승전결로 가지 않고 기결이 계속 이어지는 식의 서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자들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미디어 산업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어떤 성향의 변화 같은 건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제가 그 80년, 90년대 작품들은 거의 다 엄청 큰 장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사시. 예, 대서사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걸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일종의 언어 습관 같은 데서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이 처음 생기면서 문자 수마다 돈 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짧은 단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짧은 어떤 컨텐츠에 사람들이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긴 거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우리 어떤 뭐 노동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노동, 뭐 단기 알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긴 어떤 뭐 60살의 60년의 목표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 자체가 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체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뭐 거부하느냐 그것은 이제 뭐 작가와 독자의 선택이니까 그건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웹툰들 제 또래 친구들이 웹툰에 요즘에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만 달라져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전에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서사구조, 산막구조 이런 것들에 익숙한 독자들은 지금 되게 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독자군도 그러니까 작품군도 그렇지만 독자군도 그렇게 일률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작품군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절하면 아직은 뭐 원인을 잘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한 친구들도 막상 정주행 시키면 잘 봐요. 아 재밌긴 하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저는 약간 그 아무래도 뭐 그 고전적이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모자라면 그러니까 페이지 만화의 매력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이 사라지는 건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스크롤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웹툰도 매력적인 연출이 되게 많긴 하지만 또 이렇게 페이지랑 양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감이 오잖아요. 이 작가 이 다음에 뭐 준비했겠구만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페이지 넘길 때 만들어진 어떤 마술 같은 게 사라지는 건 되게 아깝죠. 그렇죠. 독립 만화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의 사생활로 돌아가나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아까 그 지역성 내가 땅에 발딛고 있는 감각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의 변화 같은 것들도. 저는 그거를 독자들이 알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분위기가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보고 짤방이라 그러죠. 짧게 빨리빨리 이런 분위기라서 자기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우리보다 어린 애들은 어린 친구들은 아예 그런 환경에서밖에 안 자란 거고 문화에서 주어지는 디폴트 값이 그거였는데 그 이외의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뭐 만화를 많이 본다는 사람들도 이게 만화인가? 이게 그림책 아닌가? 이건 그림책은 만화인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그거랑.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그 연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시 만화들을 넣어주신 게 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면 읽을까 그랬는데 읽으시는군요. 다행이다. 중요하죠. 근데 그거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가려놓고 글만 보면은 뭔 말이야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 막 그 기사 같은 거 강철영 건술사 그 웹툰판 나왔을 때 이게 얘가 왜 웹툰으로 가능했는가? 왜 강철영만 했는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같은 때 기생수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생수는 실패했고 강철영은 되게 떴는데 그게 연출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네모난 칸에다가 이렇게 시선의 흐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독립 만화 하시는 분들한테
독립만화 좀 출판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강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가서 강철 연금술사 1편이랑 예스24 들어가면은 그 강철 연금술사 1화가 미리 보기가 돼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꼭 봐라. 당신들이 지금 웹툰 문법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그게 당신들이 살아남는데 나중에 중요하지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완전히 문법이 다르니까 원출인 그 페이지랑 그래서 그건 보는 것도 강철 연금술사 보면서도 저도 재밌게 봤어요. 물론 전 출판을 더 재밌게 봤지만 근데 요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웹툰 형식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책 보면서 그 이제 저는 일본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만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익숙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쵸, 그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일본 만화는 카피라이트 정량이 너무 열어요. 그렇죠. 정말 열었고. 그게 뭐 학산에서 허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가 허락, 출판사 허락, 네. 또 저작권자 그거 하다 따로 보면 있잖아. 그거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워낙 일본 거를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국 만화 쓰는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한국 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지 않죠. 뭐 어려워요? 한국 만화 이미지 쓰는 것은 뭐 외국 만화 쓰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쉽죠. 외국 만화 쓰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죠. 네. 근데 저는 그 보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질문지에 안 써놨는데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면서 구현성 작가 작품이라든지 네. 오현식 작가 이제 쾅코믹스에서 나왔던 책들이죠. 근데 이거 보면서 이런 쪽에 이제 독립 만화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 만화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네.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식에 대한 그러니까 만화 형식에 대한 연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작가들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만화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깨려고도 해보고 막 이런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실험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는 만화들도 있고 또 그것이 되게 사람을 감동시킨 작품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아주 많이 보다 보면 또 이게 약간 범주화되는 게 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다른 만화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독립 만화 쪽이나 대한 만화 쪽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서 잘 팔리는 좋은 작품들은 꼭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구현수 작가님, 우현식 작가님 저희 방송 들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들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만 들으신 거 아니야? 최성민 작가님. 뭐 저희가 언젠간 다 모실 분들이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또 책 또 내셔야죠. 책. 책이라든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 만화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책을 좀 더 이번에 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책을 처음 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앙골렘 페스티벌은 사실 제가 가이드를 너무 오래 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읽고 오세요라는 그만 물어보고 이걸 예, 읽어보세요. 그냥 그런 거였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물론 뭐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책이 뭐 하일건논이나 김혜린논 이렇게 두 분 작가론을 쓰긴 했는데 그건 너무 포맷을 막 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못 썼던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처음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 처음 연구소인데 근데 이건 정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건. 예,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좀 다뤄서 썼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출판사에서 이거 처음에 1세 300부 찍었거든요. 네. 안 팔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 300분 너무 적게 찍었네. 네. 근데 네. 만화 연구소가 진짜 안 나가긴 하죠. 그건 그렇죠. 연구소 자체가 안 나갔네. 근데 만화 연구소. 그렇기도 하고. 이 연구소라는 말이랑 만화학의 재구성이라는 말에 겁먹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듣고 계시면 만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진짜 잘 읽히고요.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이름을 너무 복잡하게 붙였군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제목을 뭘로 붙였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사실 붙이고 싶었던 이름 만화의 이해였어요. 딱 정확히. 근데 뭐 그 제목은 너무 이미 너무 이렇게 딱 스코메콜로 딱 있으니까. 만화하게 이해하시죠. 만화하게 이해하랬더니 그게 딴 있지 않았었어요? 만화학계로. 근데 만화 이해나 만화학을 이해나. 이건도 기대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이거는? 뭐 이제 2개 걸렸는데. 이거 뭐 빨리 이건을 보고 싶다. 이거 나오는데 보자 15년 걸렸으니까. 근데 못 넣으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때요. 그때 아마 조금 더 약간 강론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여기서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시간상의 예술이랑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르지,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강론들이었어요. 어떤 북한 만화는 어떤 거지, 뭐 이런 거. 만화는 진짜 독자가 넘겨야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픽 노블과 그래픽 노블이란 뭐야, 뭐 만화란 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북한 만화란 어떤 거야, 뭐 이런 약간 강론들이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쳤죠. 책이 2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 써놓으신 거니까 금방 나오겠네. 좋네. 한 2-3달에 한 번씩 여쭤봐야겠다. 다음 아이고. 책이 언제 나오나요? 역시 자기 책 아니면 연금술인 줄 알아. 내가 쓸 거 아니거든. 저에게도 채찍이 필요한 거죠. 편집자가 연재의 그 연재로. 중요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면서 교수님 다음 책 언제 나와요? 이렇게 싸게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QC가 되면 그 어떤 일정 수준으로 그 관리는 되지만 패턴화가 되고 범주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연재를 하게 되면 그 교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썼다. 그러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랑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질문 하고 나면 저를 혼내키실 수도 있는데 뭘 물어보려고. 어쨌든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 오늘님부터. 저 교수님의 삶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더 깊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오프 레코드라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박진감 있고. 약간 책 읽을 때는 그냥 저자 이름이었다면 약간 어떤 사람인지를 본 것 같아서 그게 좋았어요. 네. 안 무섭죠. 무서우세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저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한성희 교수님이랑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 얘기하면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앙팡 저희 웹툰에스타도 같이 녹음한 앙팡이 한산정 선생님의 직계 후배면서 같은 예술학과면서 거기서 또 제자로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이고 말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멋있죠. 멋있는 것과 무서운 것. 제 머릿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이미지가. 뭐 어떤 분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뭐 이런 느낌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푸근하고 재밌는 분이다. 그때는 카리스마를 느꼈지. 그 신명원 작가님 여기서 멱살 잡고 진짜 두 분이 슬리퍼 차림으로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오라 그래서 네 이러고 끌려온 느낌이었다고. 전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멱살을 잡진 않으셨어요. 물론 슬리퍼 차림인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끌려온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사실 제가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게 한산정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녹음을 하고 그냥 술을 막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글을 써보시지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막 그 약간 비몽사몽하는 그 취할랑 말랑하는 그 상황에서 집에 가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글을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오래전이네 그러면? 그렇죠. 2016년? 17년? 여름? 막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도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때라서 되게 고마운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나 이런 팟캐스트 여러 번 하고 싶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럼요. 딴 데서는 그쵸. 막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여기 안 그렇지 그러네. 목살게 누가 못 살게 굴어요? 만화의 팟캐스트의 룰은 이제 웹툰스타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문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만화 클래식을 또 따는 저도 이제 교수님이랑은 이제
스치듯 많이 봤죠. 스치듯 뵙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계기로 이제 만화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뭐 다들 그렇게 했지만 전 작품 책을 보면 책보다는 그 책 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이 사람이 무슨 언어로 썼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가들 만날 때도 저는 일부러 작가 만나서 사생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굉장히 생각을 무례하네요. 가지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걸 알아야 재밌어요. 그 뒤에 봐야 재밌는데 저도 그래서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사 말고 야사. 메이저로 이렇게 나갈 수 하지. 있는 얘기는 오늘 많이 들은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도 이제 이 책이 2쇄도 잘 나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도 이 방송이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한상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책에 대한 코멘트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책에 대해서가 뭐 이론적으로 뭐 하시느라 되게 뭐 고생했겠어요. 뭐 이런 말은 들었지만 이 책이 어떻게 읽히느냐, 읽고 뭐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코멘트는 이제 처음 들어서 저도 되게 그거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 교수님이 만화학의 재구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 읽고 어떤 느낌 들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뇌리에 꽂힌 건 이분이 그 피드백에 굉장히 고프신 분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피드백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조만간에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웹툰 인사이트에 서평 써야지 하고 이제 그 초안 잡고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할 때마다 쫄려. 근데 이 대선배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뭐 도대체 뭐였는데요? 안 때리실 거죠?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그거는. 이게 사기꾼의 언어라니까요. 제가 오시는 분 작년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하의 성인수가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렇지. 한상정이라는 사람이 만화계에 왜 필요할까요? 제가요? 만화학에 대한 기초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원칙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건 뭐 아카데미에 있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칙을 자꾸 환기시키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는 것 같아요. 제 추정에 아마도 잘은 모르겠으나 거꾸로 말하면 만화계에서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맥주 마시면서 궁금하시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두 분도 저의 짧은 지식을 보필해서 도와주신다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